옛날 아주 오래전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 부자 남편이 있었고 그는 아름답고 신앙심 깊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슬프게도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지길 간절히 바랐고 아내는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집 앞 마당에는 노간주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아내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직접 사과 껍질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베어 피가 눈 위에 떨어지게 되었죠. 아내는 아! 하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 앞에 떨어진 핏방울들을 보고 불행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아! 피처럼 붉고 눈처럼 새하얀 아이 하나만 가졌으면 하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눈이 다 녹았고 두 달이 지나자 모든 곳에 초록이 돋아났어요. 세 달이 지나니 사방에서 꽃들이 다시 피었고 네 달이 지나자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두껍게 자라나 초록의 가지들로 휘감기며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떨어졌어요. 5달이 지나자 아내는 노간주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너무도 달콤해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 무릎을 꿇고 기뻐했어요. 6달이 지나자 과일들이 커지고 발그레해지며 마음이 차분해졌죠. 7달이 되어 그녀는 노간주나무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지만 점점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8달이 지나가자 그녀는 남편을 부르며 소리내 울며 말했어요. 제가 죽거든 노간주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그 다음 달이 끝나가자 그녀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달 그녀는 눈처럼 새하얗고 피처럼 붉은 아이를 하나 낳았답니다. 아이를 보았을 때 너무도 기뻐서 그녀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녀를 노간주나무 아래에 묻어주고 애달프게 울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가끔 울긴 했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이 되었어요. 일정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남편은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내에게서 딸을 하나 낳았답니다. 이때는 이미 그와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꼬마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 소년은 피처럼 붉고 눈처럼 새하얗게 태어났죠. 새엄마는 자신의 친딸을 볼 때는 무척 사랑스러웠지만 이 꼬마 소년을 볼 때는 심장이 베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 소년이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녀는 부자 남편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친딸이 다 차지할까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마가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은 후 소년을 보면 철썩 때리고 퍽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소년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린 친딸이 같이 따라오며 말했어요. 엄마, 나 사과 한 개만. 새엄마는 그래, 내 새끼 하며 대형 괴짝에서 참한 사과를 하나 꺼내주었어요. 하지만 그 괴짝은 커다란 철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두꺼운 뚜껑이 달린 무거운 상자였죠. 엄마, 어린 딸이 다시 말했어요. 하나만 더 오빠 주게. 이 말이 새엄마를 무척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말했어요. 그래,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자. 그때 창문을 통해 소년이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악마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속삭였죠. 그러자 그녀는 친딸에게 준 그 사과를 낚아채며 말했어요. 오빠가 오기 전에 먹으면 안 돼. 그 다음 그녀는 그 사과를 대형 괴짝 안에 내던지며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어린 소년이 문에 나타나자 악마는 그녀로 하여금 소년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내 아들아, 사과 하나 주련? 그러면서 심술궂게 소년을 쳐다보았답니다. 어머니, 어린 소년이 말했어요. 눈빛이 너무 무서우세요? 네, 제게 사과 하나만 주세요. 그러자 새엄마는 마치 소년에게 강요하는 듯이 말했어요. 이리 와 하며 대형 괴짝의 뚜껑을 열었죠. 사과 하나 집어보려무나. 눈처럼 새하얀 그 어린 소년이 대형 괴짝 안으로 몸을 구부리는 순간 악마가 마침내 그녀를 덮쳐버렸어요. 꽝! 하고 그녀가 뚜껑을 세차게 닫아버렸답니다. 그러자 소년의 머리가 나가떨어져 새빨간 사과들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살려면 이게 내 짓으로 보여선 안 돼. 그래서 그녀는 2층 자신의 방으로 가서 맨 위 서랍에서 새하얀 손수건 한 장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소년의 고개를 다시 목에 올려놓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손수건으로 감싼 후 소년을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그의 손에 사과도 하나 쥐어주었답니다. 이후 마를렌이라는 여동생이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왔어요. 엄마는 불가에 서서 냄비에 든 뜨거운 물을 연신 휘젓고 있었죠. 엄마, 마를렌이 말했어요. 오빠가 문가에 앉아 있는데 손에 사과 하나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아주 창백해 보여요. 사과 한 입만 달라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다시 가보거라, 엄마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대답이 없거든 따귀를 한 대 갈겨보거라. 그래서 마를렌은 오빠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오빠, 사과 한 입만. 그래도 오빠가 말이 없자 마를렌은 오빠의 귀를 싸대기 한 대 갈겼어요. 그러자 오빠의 머리가 나가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마를렌은 화들짝 놀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아, 엄마, 내가 오빠 머리를 찢고 말았어. 그녀는 울고 또 울었지만 그 어떤 위안도 되지 않았어요. 마를렌, 엄마가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하지만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를 블랙푸딩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엄마는 어린 소년을 데려와 몸을 썰고 냄비에 넣어 블랙푸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를렌은 옆에 서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녀가 어찌나 쏘스라치게 놀라며 우는지 눈물방울들이 냄비에 떨어져서 소금을 칠 필요가 없었죠. 그때 아빠가 귀가에 저녁 식사를 하러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내 아들은 어딨지? 엄마는 블랙푸딩을 한 접시 가득 담아주었어요. 마를렌은 계속 울었고 도무지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죠.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내 아들은 어딨지? 아,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 애는 걔 엄마의 할아버지의 동생을 만나러 시골 내려갔어. 거기서 잠시 머물겠대. 아빠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거긴 뭐하러? 내게 인사도 않고 가. 엄마는 가고 싶어 갔겠지. 6주 머물다 와도 되냐고 내게 묻던데 거기서 잘 돌보겠지. 라고 대답했어요. 아, 아빠가 말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쓸쓸하군. 내게 인사 정도는 하고 갔어야지. 이 말을 하며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를렌, 너 왜 우니? 내 오빤 금방 돌아올 게다. 그러고는 아, 여보, 이 음식 기가 막히게 맛난데 좀 더 줘봐. 라고 했어요. 그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라고 했고 더 많이 줘봐. 당신들은 한 입도 먹지 마. 꼭 나를 위해 태어난 음식 같은걸? 이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그는 먹고 또 먹으며 뼈들을 몽땅 식탁 아래에 던졌어요. 마침내 그가 몽땅 다 먹어버렸어요. 하지만 마를렌은 자신의 서랍장으로 가더니 맨 아래 서랍에서 가장 좋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식탁 아래에서 뼈들을 모두 주워 담아 자신의 비단 손수건으로 살포시 감싼 다음 피눈물을 흘리며 문 밖으로 옮겼답니다. 그러자 노간주나무가 저절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며 가지들이 따로따로 벌어지더니 마치 사람이 기뻐하며 손뼉을 치는 듯 가지들이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엷은 안개가 나무에서 피어나는 것 같더니 그 안개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장려한 노래를 부르며 불에서 푸드덕 뛰쳐나오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새가 사라지자 노간주나무는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뼈들이 담긴 손수건은 더 이상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마를렌은 마치 그녀의 오빠가 여전히 살아있기라도 하는 듯 명랑해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즐겁게 집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러 자리에 앉은 다음 음식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날아갔던 그 새가 우연히도 금세공인의 집 지붕 위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내 여동생 귀여운 마를렌이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그 금세공인은 자신의 작업장에 앉아 금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붕 위에 앉은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죠.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라서 그는 일어나 문지방을 넘다 노래에 취해 자신의 실내화 하나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는 한쪽 발에는 구두를 신고 다른 쪽 발에는 양말 차림으로 앞치마를 한 채 한 손엔 금 목걸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엔 니퍼를 쥐고 가게가 있는 거리 한복판으로 나가보았어요. 거리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런 다음 그는 지붕 쪽으로 똑바로 나아가 서며 그 새에게 말했어요. 새야.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노랫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내게 한 곡조만 더 들려주면 안 되겠니? 안 돼요. 라며 그 새가 대답했어요. 저는 공짜로는 2번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 금 목걸이를 제게 주시면 그렇담 당신을 위해 다시 노래해 드릴게요. 여기 있다. 라며 그 금 세공인이 말했어요. 여기 이 금 목걸이를 내게 주마. 이제 그 노래를 다시 내게 들려주려무나. 그러자 새가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 발톱에 그 금 목걸이를 쥐곤 다시 날아가 금 세공인의 앞에 앉으며 노래를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내 여동생 귀여운 말을 내니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 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그런 다음 그 새는 재화공의 집으로 날아가 그 집 지붕 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노래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내 여동생 귀여운 말을 내니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 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재화공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셔츠 바람으로 나와 자기 집 지붕 위를 올려다보려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햇살에 눈이 멀지 않게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새야 라며 그가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가 참말로 아름답구나. 그러더니 그가 문 안으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보, 당장 밖으로 나와봐. 새가 한 마리 왔어. 나와서 새 좀 봐봐. 노래를 엄청 잘해. 그 다음 그는 자신의 딸과 아이들도 부르고 직원들도 부르고 심부름하는 소년들과 소녀도 불렀어요. 그들 모두 거리로 나와 새를 바라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새였어요. 빨강과 초록인 깃털들이 아주 화려한 새였고 목에는 진짜 금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에 있는 2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새야 라며 그 재화공이 말했어요. 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지 않으련? 아뇨 라며 그 새가 대답했어요. 전 공짜로 2번이나 노래를 불러주진 않아요. 제게 무언가를 주셔야 해요. 여보, 그 남성이 말했어요. 다락방에 가면 맨 위쪽 선반에 빨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거든. 그걸 얼른 가져와 봐. 그래서 아내가 가더니 그 구두를 가지고 왔어요. 옛다, 새야 라며 그 남성이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그 노래를 다시 불려주지 않으련? 그러자 새가 내려와 왼쪽 발톱으로 그 신발을 낚아채 지붕으로 도로 날아 올라가더니 노래를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내 여동생 귀여운 말을 내니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 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노래를 다 부른 후 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새는 이제 오른쪽 발톱엔 금 목걸이를 쥐고 왼쪽 발톱엔 구두 한 켤레를 쥔 채 방앗간 쪽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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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앗간엔 20명의 방앗간 직원들이 모여 맷돌 하나를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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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며 잘라 만들고 있었어요. 방앗간의 물방아도 계속해서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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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때 그 새가 날아오더니 방앗간 앞에 서 있는 피나무 위에 앉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그러자 직원들 중 한 명이 일손을 멈추었어요.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그러자 직원 2명이 일손을 멈추고 그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내 여동생 귀여운 말을 내니 그러자 직원 4명이 일손을 멈추었어요.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 이제 8명의 직원만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이제 5명만이. 노간주나무 이제 딱 1명만이. 짹짹 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그러자 마침내 그들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이 마지막 가사를 듣고 있었어요. 새야 라며 직원이 말했어요. 내 노랫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내게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주지 않겠니? 한 번만 더 노래해 주길 바래. 아뇨 라며 그 새가 말했어요. 전 공짜로 노래를 2번 하지는 않아요. 제게 그 맷돌을 주세요. 그럼 다시 불려드릴게요. 좋아 라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내 거만은 아니라서 뭐라 말 못하겠는데.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노래를 한 번 더 한다면야 저 새 보고 가지라 해. 그러자 그 새가 날아내려왔고 20명의 방앗간 직원들 모두가 달라붙어 도리로 그 맷돌을 올려주었어요. 그 새가 자신의 목을 그 맷돌 구멍에 박고는 마치 그게 칼라인 양 맷돌을 목에 걸치더니 다시 나무 위로 날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내 여동생 귀여운 말을 내니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그는 노래를 다 부른 다음 오른 발톱엔 목걸이를 왼쪽 발톱엔 구두를 쥐고 목엔 맷돌을 두르곤 날개를 펄럭이며 자신의 아빠 집 쪽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방 안에는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마를렌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내 기분이 다 명량해지며 행복해지는걸? 아니 라며 새엄마가 말했어요. 난 마치 폭풍우가 다가오는 듯 마음이 불편해. 하지만 마를렌은 구석 모퉁이에 앉아 울고 또 울고 있었고 그때 어디선가 그 새가 날아와 지붕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 진짜 행복해. 바깥 햇살도 무척 아름답게 비치고 있고 마치 정든 옛 친구를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 라며 새엄마가 말했어요. 난 너무 걱정이 돼서 이빨들이 후들거려 마치 정맥들에 불이 붙은 듯 한 느낌이야. 그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를렌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마를렌이 자기 앞에 놓인 접시를 부여잡고 울고 또 울며 음식이 완전히 젖어버렸죠. 그때 그 새가 노간주나무 위에 앉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그 순간 새엄마는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듣고 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래는 그녀의 귀에 마치 가장 사나운 폭풍우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두 눈이 그 노랫소리에 타들어가는 듯 마치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아, 세상에 라며 아빠가 말했어요. 저봐, 엄청 아름다운 새야. 어찌나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햇살이 무척 따사롭게 비치고 있고 계피 같은 향이 나. 내 여동생, 귀여운 마를렌이. 그러자 마를렌은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그치지 않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말했어요. 나가봐야지. 저 새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걸? 오, 가지마 라며 새엄마가 말했어요. 온 집이 마치 불이 붙은 듯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가 그 새를 쳐다보았어요.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에 감싼 다음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이 노래를 하며 새가 금목걸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정확히 아빠의 목에 딱 걸쳐지며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렸어요. 그런 다음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가 말했어요. 저 새가 한 것 좀 봐봐. 엄청 좋은 금목걸이를 내게 줬는걸. 무척 귀여운 놈이야. 하지만 그 여자는 겁을 먹고 방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가 머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새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죽이고. 저 소리 좀 안 들을 수 있다면 1000m 땅 밑에라도 가련만. 내 아빠는 나를 먹었네. 그러자 그 여자가 마치 죽은 듯 또 다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내 여동생, 귀여운 마를렌이. 아, 라며 마를렌이 말했어요. 나도 나가볼래. 저 새가 내게 무얼 주나 보게. 그러면서 그녀가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내 뼈들을 모아 비단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 그때 그가 구두 한 켤레를 그녀에게 던졌어요. 노간주나무 아래에 놓아주었다네. 짹짹짹짹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마음이 쾌활해지고 즐거워진 마를렌이 빨간새 구두를 신고 집 안에서 폴짝폴짝 뛰며 춤을 추었어요. 아, 라며 마를렌이 말했어요. 밖에 나갈 땐 무척 슬프더니 지금은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 저건 착한 새야. 내게 이 빨간 구두 한 켤레를 줬는걸? 그래 라며 그 여자가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머리카락이 곤두서선 두 발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 듯한 기분이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지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쿵 하고 새가 목에 매달고 있던 맷돌을 던져 그녀는 그 맷돌에 깔려 완전히 뭉개지고 말았어요. 뭔 일이 난 것을 듣고 아빠와 마를렌이 나가보니 거기서 연기와 불꽃 그리고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길이 사라지자 어린 소년이 서 있었어요. 소년은 아빠와 마를렌의 손을 잡고서 셋 다 무사한 걸 기뻐하며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